좌표 평면이죠. 좌표 평면의 한 점은 이제 그 점의 x 좌표랑 그 점의 y 좌표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듯 이 좌표 평면에 있는 한 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데이터를 같이 가지고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데이터들은 그 한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 소규모의 다른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 뭐 그리고 키, 몸무게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뭐 성별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상위 정보를 하나의 뭔가 자료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인트, 차, 뭐 그리고 인트, 차, 플롯 이런 것들만으로는 조금 상위 정보들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포인트라는 하나의 정보를 구성하기 위해 얘 지금 x좌표는 이제 플롯이라고 볼 수 있죠. y좌표도 플롯이라고 볼 수 있고 포인트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두 개의 플롯 변수가 사용된 것처럼 이런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들을 좀 기초적인 타입들을 여러 개 묶어서 좀 상위 자료를 만드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예, 이런 기능이 있으면 당연히 자료를 다양하게 풍부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뭐랄까 프로그램이 훨씬 더 세련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언어들은 이러한 제가 방금 전에 간식으로 오징어 땅콩을 먹었더니 그게 좀 목에 걸려 있나 보네요. 가루 같은 게 기침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들을 묶어서 하나의 커다란 자료, 하나의 커다란 타입으로 만드는 그런 신텍스가 그런 기능이 모든 언어에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프로덕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타입. 하나의 자료를 표현하기 위해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을 여러 개 묶어서 표현하는 이런 것을 프로덕트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곱이라는 뜻이잖아요. 곱.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네요. 프로덕트 타입이 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여기가 만약 내가 인트를 이렇게 세 개를 묶어가지고 뭐 하나의 자료 타입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인트 하나가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 곱하기 인트 하나가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 곱하기 인트 하나가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이 전체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1, 0, 0도 있고 0, 1, 1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곱으로 연산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프로덕트 타입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썸 타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썸 타입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얘 혹은 얘 해서 인트이거나 플롯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내가 1,000원을 주고 1,000원을 줄 테니까 뭐 우유랑 과자 중에 원하는 거 사와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뭐 어린애한테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사오는 거는 우유 아니면 과자겠죠. 인트랑 플롯 중에 둘 중에 하나로 해 라고 하면 그건 인트 정수가 되거나 아니면 플롯이 되거나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이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총 가지수는
정수의 모든 가지수 더하기 플롯의 모든 가지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썸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프로덕트 타입과 썸 타입을 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건 몰라도 되고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론적인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해봤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넘기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언어든지 이렇게 프로덕트 타입하고 썸 타입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프로덕트 타입, C 언어에서 프로덕트 타입을 구현을 한 게 바로 스트럭트고요. 구조체. 그리고 썸 타입을 구현을 한 것이 바로 유니온입니다. 근데 이 유니온은 이제 101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럭트 타입만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몰라도 되고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트럭트 타입은 뭐냐?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들을 정확하게는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하위 타입들을 묶어서 이제 큰 타입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라기보다는 뭐 펄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펄슨이란 타입을 하나 만들자. 펄슨이란 타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이제 키도 있어야 될 거고, 하이트, 뭐 네임, 이름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성별, 섹스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그 기타 등등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펄슨이란 타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펄슨이란 타입을 만들었고 이제 여기선 다 프리미티브 타입이 사용이 됐겠죠. 예를 들어 하이트 같은 경우는 플롯이 사용이 됐을 거고요. 네임 같은 경우는 차 포인터가 사용이 됐을 거고, 섹스 같은 경우는 뭐 정수로 해도 될 거고, 뭐 문자로 해도 될 거고, 아무튼 프리미티브 타입들로 만들었을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또 다른 타입을 만드는 거죠. 뭐가 좋을까요? 펄슨을 가지고 좀 적절한 예시가 떠오르지 않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그룹이란 타입을 뭐 만들었다 칩시다. 뭐 만들면 이제 여 안에 이제 펄슨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펄슨과 뭐 또 펄슨, 뭐 또 다른 프리미티브 타입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제 그룹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펄슨이라고 적었지만 여기랑 똑같이 하자면 뭐 그룹에 이제 그룹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마스터? 마스터는 좀 느낌이 뭐 마스터라고 합시다. 마스터, 뭐 서브 마스터, 이렇게 그룹,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이란 타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스터는 펄슨 타입으로 하고 뭐 서브 마스터도 펄슨 타입으로 하고 뭐 인원수라는 타입이 있다면 뭐 얘는 또 인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작은 규모의 타입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타입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설명드린 썸 타입하고 썸 타입하고 프로덕트 타입이 있을 때 썸 타입을 굳이 써야 되나? 왜냐하면 프로덕트 타입은 뭐 여러 가지를 다 넣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내가 뭐 인트도 하나 넣고 싶고 플롯도 하나 넣고 싶고 뭐 또 더블도 하나 넣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프로덕트 타입은 얘네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썸 타입은 얘네들 중에 하나만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썸 타입으로 만든 거는 다 프로덕트 타입으로 상위 호환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썸 타입은 이제 효율이 좋기 때문이죠. 이제 프로덕트 타입은 이렇게 뭐 인트, 플롯, 더블 해놓으면 인트 4바이트, 플롯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해가지고 12바이트를 최소, 사실 12바이트보다 더 사용할 수도 있어요. 12바이트를 최소로 사용하게 되는데 얘는 뭐 인트랑 플롯이랑 더블 해놓으면 인트는 4바이트고 플롯은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니까 아무리 많아도 8바이트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썸 타입도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썸 타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뭐 대충 개념적으로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죠. 스트럭트라는 친구는 C 언어에서 프로덕트 타입을 스트럭트라는 친구는 C 언어에서 프로덕트 타입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고, 프로덕트 타입은 이제 하위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상위 자료로 내가 새롭게 정의하는 이제 그런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신텍스이기 때문에 이건 뭐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내가 새롭게 구조체를 하나 만들 거야. 내가 새롭게 스트럭트 타입을 만들 거다. 스트럭트. 네, 스트럭트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스트럭트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스트럭트. 포인트라는 이름의 스트럭트를 만드는 거죠. 스트럭트 포인트는 이제 프로덕트 타입이니까 하위 자료들을 몇 개 이제 입력해야죠. 포인트라는 친구는 플롯형 변수 x와 또 플롯형 변수 y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좌표 평면에서의 한 점을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포인트라는 게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x좌표랑 y좌표를 성분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 포인트라는 친구는 좌표 평면상에서의 한 점을 표현하는 새로운 타입의 자료인 거예요. int나 float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포인트라는 이름의 스트럭트를 새롭게 정의한 거고, 사용을 할 때는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하나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무슨 명령이었어요? 정수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A라고 붙여라 라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포인트라는 애를, 이거는 이제 하나의 또 상위 자료라 그랬잖아요. 포인트라는 애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친구의 타입은 struct point예요. 포인트란 이름의 struct를 하나 만들고 그 이름을 뭐 p1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정수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이름을 A라고 붙여라. struct point형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p1이라고 붙여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A라고 이름 적힌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정수 하나가 있겠죠. 뭐 지금은 넣어주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p1이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struct point가 있겠죠. struct point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방이 두 개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p1이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방문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방문이냐? 하나는 x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y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p1이라는 것은 struct point형 변수죠. 그래서 p1이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p1이라는 이름의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방문이 두 개가 있고 x, y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x라고 이름 적힌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실수 하나가 있겠죠. y라고 이름 적힌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실수가 하나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럼 이제 A라는 지금 이 친구 값 대입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에다가 뭐 30 이런 식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P1에다가 뭐 값을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P1이라는 것은 P1이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또 방이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P1의 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되는 게 없죠. P1의 문을 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X의 문을 열든지 그 안에 있는 Y의 문을 열어야겠죠. 따라서 P1의 문을 열고 점을 찍습니다. P1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X의 문을 열어라. 그 안에 뭐 3.14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p1.y에는 뭐 2.5를 넣어라. 그러면 이제 출력도 마찬가지죠. printf를 하면 되겠죠. %f, %f 해서 첫 번째 %f에는 뭘 넣으면 돼요? p1.x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p1.y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빌드 오류가 발생했네요. 컨트롤 /E. 이거 깜빡했네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무슨 명령이냐면요. 멤버 변수, 이걸 이제 멤버 변수라 그러는데, 멤버 변수로 x와 y를 가지는 새로운 구조체, struct point를 만들어라. 이렇게 새로운 struct point라는 구조체를 새롭게 정의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제가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명령에는 하나의 명령이 딱 끝나면 세미콜론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줄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실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 베리어블에 간섭하기 위해서는 도트 연산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추가를 해볼까요? struct 라인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의 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점 두 개가 있으면 하나의 선이 정의가 되죠. 따라서 struct 포인트형 p1과 struct 포인트형 p2를 만들어 줍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롭게 struct line이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한 거예요. 이 녀석은 멤버 변수로 뭐가 있죠? struct 포인트형의 p1이라는 친구와 struct 포인트형의 p2라는 친구가 있는 거죠. 이제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 라인에 대한 정의는 포인트에 대한 정의보다 아래에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라인의 정의 속에 struct point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포인트보다 위로 가버리게 되면 struct point가 뭔지 컴퓨터는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라인에 대한 정의는 포인트보다 밑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struct point p2를 만들어서 p2.x에는 뭐 5, p2.y에는 6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struct line이라는 애를 만들 수가 있죠. L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L이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방이 또 두 개가 있죠. 한 방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P1. 다른 한 방에는 또 뭐라고 적혀 있어요? P2. P1이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또 방이 두 개가 있겠죠. 한 방에는 X, 한 방에는 Y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L이라는 녀석을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L의 멤버 변수인 struct point형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L.P1에는 P1을 넣고, 근데 이거는 L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있는 P1이고, 이 P1은 어떤 P1이에요? 메인에서 정의된 P1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L.P2, L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있는 P2라는 것에 뭐를 대입해라? P2를 대입해라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L의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L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 두 점의 X좌표 빼고 Y좌표,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가지고 X분의 Y 하면 되잖아요. 맞나? 1, 2면 X분의 Y죠. X 차이분의 Y 차이. 수학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플롯 기울기가 영어로 뭐였지? 이거 알았는데.
기울기가 영어로 슬로프였나요? 이거 맞나? 그 미분 어쩌고 해가지고 D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그냥 슬로프라고 합시다. 슬로프는 계산하기를 L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있는 P1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있는 X에서 L 안에 있는 P2 안에 있는 X를 빼고요. L.P1.y 빼기 L.P2.y 이를 해주면 얘가 기울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L 안에 있는 P1 안에 있는 y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슬로프를 한번 출력해 줍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구조체입니다. 새롭게 타입을 하나 정의를 하고 그 안에 멤버 변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뭐 그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다른 예시를 그냥 하나 들어보자면 아까 예시를 들었던 걸로 struct person이라는 애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 사람 이름이 있어야겠죠. 차 포인터 네임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혹은 뭐 차 네임 해서 뭐 20 해줘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름을 20자 이내로 적어야겠죠. 20바이트 이내로.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역시 새벽에 하면 가끔씩 일시정지가 와가지고 키, 플롯, 하이트 그리고 뭐 인트, 에이지 뭐 이 정도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person이라는 스트럭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멤버 변수들을 잘 이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도트 프로덕트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typedef라고 typedef struct person 이라고 해놓으면요, 이 뒤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이렇게 써놓으면 지금 위에 만들어 놓은 구조체는 마찬가지로 struct person입니다만 struct person 타입의 뭐 p1입니다만 얘는 이제 typedef를 이런 식으로 typedef를 해라, type definition을 해라 라고 하라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person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서 이름을 p2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사실 매번 struct person 이렇게 앞에 struct를 붙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보기 깔끔하죠. 그래서 보통 typedef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를 권장하고요.